뿐 별도의 지도나 감독은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올해 전국 첫 과수화상병이 충주에서 재발했습니다. 인근 한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이 교가 활동 중에 정치 피켓을 들어 논란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고발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 자유의사였다고 맞섰습니다. 일부 보존에 합의하고 시작된 청주시청 본관 철거가 당초 약속과 달라 말썽입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려인 후손이라고 속여 국내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위조 서류가 우리 출입국 당국에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걸리면 피해가 크고 확산도 빨라 그토록 조심했는데도 이 과수화상병이 나타나면서 농가와 방역당국의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키우던 사과나무의 나뭇잎이 검게 변하고 말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농가는 바로 신고했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간이 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정밀 검사를 통해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181그루의 사과나무 가운데 11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과수원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충주의 또 다른 농가에서도 과수화상병 증상이 신고됐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기 일하시는 분이 저기 이제 저렇게 죽어가니까 그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날. 그때 어제 바로 거기서 나와서 채취해 갔는데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 한 10년 됐어요.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지난해 말부터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 의심나무를 미리 뽑고 약을 뿌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했는데도 어김없이 발병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확산세가 빠르지만 마땅한 치료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보이면 빠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빨리 조치해 인근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6월 달 농작업 시 전정가위 소독, 위생관리, 그리고 병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의심되는 가원에는 출입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처음 과수화상병이 나타난 이후 발생한 피해는 전국 28개 시군에서 1,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충북은 절반 정도인 536헥타르. 천여 곳의 농가들은 2년 동안 과일 재배를 하지 못해 생업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교육 활동 중에 학생들이 정치적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카메라 앞에서 논란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가 학생들이 정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립학교 교사들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자유의사였는데 뭐가 문제냐고 맞서 논란입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노동인권 주제의 독립영화가 상영된 진천의 한 영화관. 카메라 앞에서 관람객 대부분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현 정권을 거부한다는 문구입니다. 지역 농민회가 주최한 퍼포먼스였는데 이 중에는 고교생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북의 한 대안학교 학생들.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체험학습 때문에 2, 3학년 20명 전원이 영화관을 찾았다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진을 본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정치 도구로 쓰이는데도 동행한 교사들이 말리지 않았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특정 정치적 성향과도 연관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학교 교사 5명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선전선동 도구, 정치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피켓팅이 진행됐는지 몰라 얼떨결에 참여하게 됐다며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피켓을 들지 말지 선택하라고 했다며 말렸어야 했다는 일부 학부모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교육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했고 그 상황에서 일단 자신의 어떤 신념대로 이제 피켓을 들거나 거부하거나 했던 거고요. 학부모 민원 제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도 당일 피켓팅을 학교가 미리 알고 진행했는지 또 권유나 강요는 없었는지 등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업 과정에서 교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27명 중에 이 5명의 학생이 지금 이제 민원 내용의 요지와 같은 그러한 관련 답변을 해줬고 총 5명의 교직원이 언급이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특정 정당과의 결탁이 추정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균형 발전 역주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시대 개막과는 정반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초집중 개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을 즉각 확정 이행하고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도 부총리급 총괄 집행기구로 격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북부권이 지역개발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산단 개발 계획의 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중에 2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변경해 도내 저발전 지역인 제천과 증평 등지의 신규 산단 조성 계획을 추가하고 향후 계획에도 인구 감소 지역 산단 계획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계획은 충청북도가 지역 내 입지 수요와 분양 현황 등을 검토해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됩니다. 옛 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청주시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당초 청주시가 일부 보존하겠다던 2층과 3층이 사라진 걸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옛 청주시청 본관 건물입니다.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1층 로비 부분만 남았습니다. 당초 청주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에 따라 2층과 3층 파사드 일부도 보존하겠다고 했었는데 본관 로비하고 그 와플 슬라브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와 연결된 전면 파사드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 파사드는 보존을 하고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주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본관 건물 일부를 그대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예산 부담이 너무 크고 회산 우려까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중요 부분인 난간은 따로 떼어내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여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예산이 막대하게 들고 그리고 2, 3, 4층은 또 붕괴 위험이 있어서 주요한 난간 부분만 떼가지고 보존을 하는 걸로.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해명도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청주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제대로 된 보존 계획도 없이 철거 공사부터 강행한 결과라는 겁니다. 사라진 2층과 3층 파사드가 해치된 게 아니라 보존 대책 부실로 붕괴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철거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철거 과정 영상을 공개하라. 이게 보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주시는 지난 3월 철거를 하면서 이 청주 시민에게 약속했던 문화재청의 필수 존치 부분을 반드시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결국 어긴 것이라고. 시의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본관 존치 부분을 2등분한 뒤 벽체까지 원형 그대로 옛 시의회 건물이 있던 자리에 옮길 것처럼 장담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2등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벽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1층 부분 이렇게 나눠서 옮겨야 되고 옮기기 전에 랩이나 이런 걸 다 완벽하게 봉합을 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상처가 안 나게끔. 협의 과정 틀리고 보고 과정 틀리고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놓고 어떻게 시정이 올바로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는 본관동 관리 부실에 대한 해명을 15일까지 내놓을 것을 청주시에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고려인 후손이라고 서류를 위조해 무기한 체류 비자를 받아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던 브로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만든 위조 서류가 우리 출입국 당국에서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외국인 단체 숙소를 들이닥친 경찰이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과 옷장 위에서 출입국 관련 서류들이 나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여기 있네, 출생 증명서. 이 증명서에 적힌 어머니의 국적은 코리아, 사실은 위조한 서류였습니다. 체류 기간이 길고 국내 취업이 비교적 쉬운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한 겁니다. 위조한 출생 증명서를 통해 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F4 비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일정 그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자격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F4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우즈벡 현지 총책과 국내 브로커들이 장기 취업을 원하는 현지인들에게 한 명당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고 이런 장사를 해왔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모국인 한국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제도를 누렸습니다. 위조한 출생 증명서는 우리 출입국 당국에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외국인 명단을 바탕으로 우즈벡 당국에 고려인 후손이 맞는지 확인을 거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비자 발급하는 그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외교부라든가 법무부대 제도 개선을 좀 요청을 했고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알선책 등 4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우즈벡 현지에서 서류 위조부터 범행을 주도한 30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나머지 일당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해 진천 선수촌에서 음주 사고를 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진천 선수촌 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김민석 선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선수는 벌금 800만 원의 약식 기소한 검찰 처분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김용환 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충주댐 대청댐 국가어항 지정 등 15가지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소위 상정을 앞둔 중부내륙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김용환 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가 시행 넉 달 만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일반 도민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86명, 국가유공자가 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가 164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척추수술 16건, 인공관절 9건 등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 취약계층과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충청북도의 의료복지제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률이 직전 시험보다 10%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 실시한 초중고 검정고시에 응시한 1,036명 가운데 777명이 합격해 직전 지난해 2회 시험보다 9.27%포인트 높은 7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졸 시험 합격률은 직전보다 21.6%포인트 올랐고 초졸도 16%포인트 이상 올라 95%의 합격률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76살 문경미 씨와 김준호 씨가 최고령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고 올해 중학교 1학년 또래인 2010년생 장모양이 고졸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충북 초중학교 3곳 중 한 곳은 전교생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396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44곳의 전교생이 60명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